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올해 봄 1차 확산 이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해외 언론에서 다급하게 한국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언론들은 이젠 아예 한국에 대하여 탁월한 성공, 진정한 승리자라는 워딩을 내걸 정도이며 유럽 대표 언론에서도 사생활 침해 얘기는 쏙 들어가고 롤모델 한국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에서 꾸준하게 한국을 까며 불신을 제기하던 한 언론은 참교육당하고 입을 완전히 다물게 되어버렸다는 소식까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공영방송국 NPR에서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를 완화, 탁월한 성공을 외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미국, 유럽과는 정반대의 상황인 한국을 조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섰으며 미국 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총 22만 5천 명에 이릅니다. 트럼프는 통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각 주와 병원 등에서는 엄격한 규제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다급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역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하며 총 사망자는 25만 명을 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봉쇄, 식당 운영금지 등 규제가 엄격하게 강화되자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통제에 반발하는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밀라노에서는 시위대가 트램을 훼손하고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게 병을 던졌으며 토리노에서도 돌로 상점과 창문을 깨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각국에서 오히려 규제가 역대급으로 강화되는 상황 속에 NPR은 한국이 2차 감염에도 예외적인 방역 성공을 해낸 점을 조명한 것인데요. 이로써 현재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높아진 피로도가 장기적인 시점에서 팬데믹 통제 효과를 저해할 할 것으로 고려해 극단적인 조치를 신중하게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며 한국의 탁월한 밸런스를 전했습니다. 또 블룸버그에서는 재택근무 경제의 진정한 승자라는 헤드라인을 내걸며 한국은 코로나 시대의 최강자라고까지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한국 전자제품의 전망이 밝다며 전 세계나 한국이 판매하는 기술을 점점 더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미국과 유럽의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경제나 악화일로를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다른 나라에게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블룸버그는 그러한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대적인 선방은 인정해야 한다며 한국이 잘한 것은 팩트라는 쿨한 엔딩을 날려줬습니다. 또한 최근 3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이 1.9% 상승한 것이 발표되며 마이너스 성장고리를 끊고 반등에 성공한 소식이 들려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결로는 해외 각국에서 감염 사례가 폭증하며 한국산 진단키트 수출량이 2042% 급증한 것을 비롯해 방역과 디지털 산업에서 특히나 좋은 성적을 낸 점 등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셀트리온에서는 10분 만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항원 진단키트로 미국 긴급 승인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항원 진단키트로는 미국과 영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간 메릴랜드주 일간지인 볼티모어 선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몇 개월째 한국 사회 주지사 레리 호건이 조달해간 한국산 키트를 까며 사골국을 끓여왔는데요. 이미 랩지노믹스의 PCR 진단키트는 지난 4월에 승인을 받았으며 직접 성능 비교를 해본 퍼포먼스 랭킹에서도 공동 4위 그룹에 속하며 높은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메릴랜드 주에서도 이미 잘 사용하고 있다고 몇 차례나 공식 입장을 냈죠. 랩지노믹스는 이후로도 인도와 폴란드, 아르헨티나, 칠레, 아르메니아 등 각국에도 대량 공급을 했는데 어디서도 논란 없이 수출이 잘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볼티모어 선에서는 무려 지난달까지도 랩지노믹스 키트가 잘못된 양성 판정으로 사용이 중단된 것이라며 한국산 키트와 한국의 승인 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불량설을 제기했는데요. 사골도 반년이나 끓이면 더 우릴 것도 없겠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한국의 코로나 급속 진단 키트까지 미국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볼티모어 선도 확실하게 할 말을 잃은 걸까요? 어쩐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에서도 한국에게 배워야 할 교훈을 다시 애타게 찾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 대표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 대처 방안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르몽드 측은 일본 역시 유럽에 비해서는 선방한 결과라고 보았지만 초기에 일본이 7월 도쿄올림픽을 유지하겠다는 고집 등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낯설지 않다며 무책임하게 상황을 회피하는 모습 등을 보인 점을 들며 한국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감염 경로를 추적할 때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와 논쟁을 잠재울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그 덕분에 국민들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와 이에 대한 국가 권력 남용에 대한 위협을 피하며 코로나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한국의 현명한 관리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의 유력지 르 피가로 역시 지난 10월 22일 개막한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며 이렇게 건강을 위협받는 시기에 아시아 최대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막한 것은 이미 승리라며 한국을 극찬했는데요. 개막식에 참석한 게스트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고 게스트들 좌석 간 거리두기도 철저히 지키고는 있지만 이렇게 극장에 모여 영화제 개막식을 거행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 지금 유럽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더 놀랍게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올 초 코로나 감염 사례가 점차 각국에서 보도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팬데믹이 오랫동안 지속될 줄은,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인구의 삶을 제한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집단 감염이 상대적으로 이르게 찾아왔던 한국인 만큼 3월만 해도 이런 악재 속에서 한국이 방역과 경제에서 선방한 롤모델로 회자되며 진정한 승리자로 꼽힐 줄은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11월을 앞둔 현 시점에 놀랍게도 한국은 최악을 경신 중인 미국, 유럽 등지와 사뭇 다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삶과 방역을 유지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한국만큼 역전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국가도 없는 것 같은데요. 늘 남과 싸우기보다는 우리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내는 한국인 만큼 플러스 성장으로 나아갈 4분기의 성장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